2023년 도쿄에서 온 유키는 서울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 11시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치킨, 피자, 족발, 초밥, 떡볶이, 심지어 편의점 과자까지 모든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30분 후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유키는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 한국 배달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매일 쓰는 배달앱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유키는 30대 일본인 회사원입니다. 그녀는 서울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그녀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피곤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럴 때 편의점에 가거나 피자를 시켰습니다. 한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배달 시켜 먹어요. 배민 깔았어요?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는 그녀의 휴대폰에 배달의 민족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열고 음식 고르고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면 끝이에요. 간단해 보였습니다. 유키는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음식점이 나타났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치킨, 피자, 족발, 보쌈, 분식, 디저트. 카테고리가 끝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달이라고 해봤자 피자, 초밥, 중국 음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유키는 치킨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치킨이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집만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각 치킨집마다 별점, 리뷰수, 예상 배달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키는 별점이 높고 리뷰가 많은 곳을 골랐습니다. 4.8점, 리뷰 2,300개. 이 정도면 믿을만하겠지. 메뉴를 봤습니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마늘, 파닭, 순살.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키는 양념치킨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19,000원. 일본 엔화로 약 2,000엔 정도였습니다. 일본보다 저렴했습니다. 결제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심지어 만나서 현금 결제도 가능했습니다. 유키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조리 중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조리 완료, 배달 시작, 배달 중. 심지어 지도에서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유키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배달을 시키면 전화로 주문하고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라는 말만 듣습니다. 언제 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때로는 배달원이 길을 헤매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디세요? 건물이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2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이었습니다. 유키가 문을 열자 배달원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치킨 상자를 건네고 빠르게 떠났습니다. 유키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치킨이 뜨거웠습니다. 포장도 완벽했습니다. 기름 하나 새지 않았습니다. 유키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바삭하고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이게 배달 음식이야? 일본에서 배달 음식은 대체로 질이 떨어졌습니다. 식어 있거나 눅눅하거나 포장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치킨은 달랐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것과 거의 같은 품질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키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한국인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배달 잘 받았어요? 유키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배달을 자주 시켜 먹나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요. 귀찮으면 다 배달시켜요. 유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배달. 일본에서는 배달은 가끔 특별한 날에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비쌌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달이 일상이었습니다. 동료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달 천국이에요. 뭐든지 배달돼요. 유키는 며칠 동안 더 실험해봤습니다. 월요일에는 족발을 시켰습니다. 화요일에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수요일에는 일식을 시켰습니다. 목요일에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금요일에는 편의점 과자를 시켰습니다. 네, 편의점 과자도 배달되었습니다. 쿠팡이츠를 통해 GS25, CU, 세븐일레븐에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배달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품질도 일정했습니다. 유키는 완전히 한국 배달 시스템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한국 배달 진짜 미쳤어. 뭐든지 배달돼. 30분이면 집 앞에 와. 주말에 유키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배송이었습니다. 쿠팡 앱을 열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도 가능했습니다. 자정 전에 주문하면 새벽 7시까지 배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테스트해봤습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화장품, 샴푸, 과자, 생수를 주문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쿠팡 배달원이었습니다. 유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배달이 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인구 밀도입니다. 한국,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달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IT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앱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배달 앱이 널리 퍼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셋째,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카드 결제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도 다양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이것은 온라인 주문을 쉽게 만듭니다. 현금 없이도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배달 인력입니다. 한국에는 배달 라이더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배달 대행 시스템도 발달했습니다.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지 않아도 배달 대행 업체가 대신 배달해줍니다. 이것은 작은 음식점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경쟁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여러 플랫폼이 경쟁합니다. 경쟁은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다양하게. 소비자는 이 경쟁의 수혜자입니다. 여섯째,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문화가 배달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더 빠른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업체. 이 상호작용이 한국 배달 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유키는 한국에서 1년을 보내는 동안 배달을 수없이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계산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번 배달을 시켰습니다. 1년이면 250번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배달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었지만 앱에서 미리 알려주었고 사과 쿠폰을 주었습니다. 유키는 한국 배달 시스템의 다른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양성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세계 각국의 음식이 30분 내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특히 좋았습니다. 유키는 일본 음식이 그리울 때 일식 배달을 시켰습니다. 초밥, 라멘, 우동, 덮밥. 품질도 좋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 친구는 버거와 피자를, 중국인 친구는 중국 음식을 편하게 주문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점에 리뷰가 있었습니다. 별점, 사진, 상세한 후기. 이것은 소비자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쁜 음식점은 자연스럽게 걸러졌습니다. 평점이 낮으면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쿠폰과 할인도 많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자주 쿠폰을 주었습니다. 첫 주문 할인, 재주문 할인, 우천 할인, 생일 할인. 쿠폰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유키는 쿠폰을 잘 활용해서 저렴하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24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 밤늦게 일하다가 배고플 때 언제든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음식점이 밤 10시면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설날, 추석에도 많은 음식점이 운영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절 준비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태풍이 와도 배달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배달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유키는 이것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배달은 정말 멈추지 않네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비대면 배달이 도입되었습니다. 배달원과 직접 만나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키는 비대면 배달을 처음 경험했을 때 놀랐습니다. 앱에서 문 앞에 놓아주세요를 선택하면 배달원이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어 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알림이 왔습니다.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유키는 문을 열고 음식을 가져오면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환경 문제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용기 사용이 문제가 되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포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앱에서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유키의 1년 파견 근무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한국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배달 시스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배달을 어떻게 시켜 먹지?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